2025년 9월 22일 월요일 증시의 방향을 알려드리는 증시 내비게이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 HB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집입니다. 정말 뜨거운 하루였습니다. 그야말로 역사는 계속된다는 말이 어울리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 강한 상승세를 보이며 마감했는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코스피가 또다시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3.41포인트, 0.68% 상승한 3,468.65에 마감하며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장중 한때 3,482.25까지 오르면서 그야말로 파죽지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코스피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였죠. 맞습니다. 코스닥은 무려 1.30%, 11.25포인트나 급등하면서 874.36으로 마감했습니다. 장중에는 870선을 가뿐히 넘어서면서 역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코스피가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코스닥은 성장주들의 약진이 돋보이는 하루였습니다. 환율도 빼놓을 수 없죠. 원달러 환율은 하락 마감하며 원화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가량 하락한 1391원대에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달러 약세를 유도하고 또 한국 증시로 외국인 자금이 계속 유입되면서 원화 가치가 오르는 아주 교과서적인 강세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뜨거운 상승장을 이끈 주체는 누구였을까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자세히 짚어주시죠. 한마디로 외국인과 기관의 합창이었습니다. 먼저 외국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만 3,825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이게 벌써 6거래일 연속 순매수고요. 9월 들어서만 무려 5조 2천억 원어치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강력한 바이코리아 행보가 지수 상승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월 한 달간 5조 원이 넘는 매수세라니 정말 엄청나네요. 기관 투자자들도 힘을 보탰죠. 그렇습니다. 기관 역시 2,602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하며 3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앞에서 끌어주고 기관이 뒤에서 밀어주는 아주 이상적인 쌍끌이 장세가 펼쳐진 겁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나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상승장에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4,706억 원을 순매도했는데요. 연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 보니 일단 수익을 확정하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수세가 개인의 매물을 모두 소화하고도 지수를 끌어올린 형국이군요. 자, 그럼 어떤 섹터가 오늘 시장을 주도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연 한 섹터가 압도적이었죠? 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반도체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역시 삼성전자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2.26% 급등하며 장중 8만 4천 원까지 오르면서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거래 대금만 1조 5천억 원이 넘었으니 시장의 모든 관심이 쏠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SK하이닉스도 빼놓을 수 없죠. 물론입니다. SK하이닉스도 0.5% 상승하며 35만 원 선을 굳건히 지켰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이 굳건히 버텨주면서 반도체 장비, 부품주들까지 온기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기도 2% 넘게 상승했죠. 반도체 외에 눈에 띄었던 섹터는 어디였나요? 조산 중공업 섹터의 강세도 돋았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5% 가까이 급등했고 HD현대중공업도 2% 넘게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해운 호황에 따른 수혜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KB금융을 비롯한 금융주들도 전반적인 지수 상승에 힘입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오늘 같은 강세장에서도 소외된 섹터들이 있었을 텐데요. 네,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곳은 자동차 섹터였습니다. 현대차가 장중 등락 끝에 소폭 상승 마감했지만 기관의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다소 무거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 대장주들은 소폭 조정을 받으며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핵심 동인, 즉 키 드라이버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긍정적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간밤에 있었던 미국 증시의 사상 최고치 행진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 후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글로벌 투자 심리를 아주 뜨겁게 달궜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많이 회자됐던 소식이죠.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요인이자 오늘 시장의 가장 강력한 촉매제였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시장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놔서 반도체 저승사자라고까지 불렸던 모건 스탠리가 극적인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96,000원, SK하이닉스는 무려 41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겁니다. 비관론의 대표 주자가 낙관론으로 돌아섰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시장에 엄청난 자신감을 불어넣은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긍정 요인은 무엇인가요? 바로 삼성전자의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AA 반도체 시장의 핵심 부품인 HBM 공급 능력이 입증되면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에 엄청난 호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도체 섹터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호재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정적인 요인들도 있었을 텐데요. 네, 물론입니다. 우선 환율 변동성은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미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잠재적인 불안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시장과 관련된 주요 뉴스들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모건 스탠리 보고서 외에 어떤 소식들이 있었나요? 모건 스탠리뿐만 아니라 국내 증권사들도 삼성전자에 대한 눈높이를 올리고 있습니다. 미래에스 증권, 하나투자증권 등 다수의 증권사가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제시하며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시장의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뉴스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며 9월에만 5조 원 넘게 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중요한 뉴스입니다. 이 자금이 이탈하지 않고 계속 유입되는지가 앞으로의 시장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 섹터에도 새로운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RNA 기반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알지노믹스라는 기업이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반도체에 가려져 있던 바이오 섹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뉴스입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이 시장, 내일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현재 시장의 주도주는 명확합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이 상승의 기운이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까지 확산될지가 관건입니다. 따라서 내일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반도체 중심으로 계속 유입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이들의 매수세가 이어진다면 지수는 추가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일단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즉, 반도체와 같이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에 대한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단기 급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신고가 행진 중에는 언제든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만약 조정이 온다면 이를 비중 확대의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반도체 쏠림이 완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다른 소외된 섹터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가져볼 만한 시점입니다. 네,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되 항상 다음을 대비하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명쾌한 분석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대 최고가 경신이라는 흥분 속에서도 냉철한 분석과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저희 증시 내비게이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의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트렌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나 추천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